특히 남성분들이 지불의사가 높아요. 사진 올리면 야, 그 사진 말고 딴 거 좀 없을까? 아니 너 사진첩에 내가 접근 좀 하게 해줘봐. 그렇게 해서 올려보고요. 너 아는 거 뭐야? 너 읽었던 거 뭐야? 명대사 하나 내가 골라줄게. 취미 옆에다가 문장만 적어. 파트너 쪽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들이대지 말고 가볍게 너도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서비스고 여기에서는 지불의사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쇼핑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라고도 연결될 수 있죠.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최근에 AI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자료를 찾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들고 재미를 얻고 또 위로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I 친구, AI 동반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AI 친구 혹은 AI 컴패니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에 앞서서 저 궁금한 게 사실 누구보다 요즘이 사람 만나기 좋은 시대 아닌가요? 그 앱이나 SNS를 통해서. 그렇다고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겠지만 과거로 생각해보면 정말 동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또 한 반에 학생 수도 많았잖아요. 네네. 50 몇 명까지 있고 지금은 20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1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2000년대 전과 지금 2020년대 후에 친구의 숫자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처럼 우정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고, 또 하나 뭐 가처분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친구 숫자가 많고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친구 숫자가 낮다라는 연구들도, 물론 아직까지 여러분 이런 연구 한두 개 가지고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나오는 게 이해가 가실 수 있죠. 충분히. 돈이 있는 집에서는 여름에 런던으로 캠프 갈까? 런던 캠프 가서 캠프에 온 친구들 사귀게 되고, 겨울에는 하와이로 캠프 갈까? 갔다가 거기서 또 친구 사귀면은 또 그런 친구들하고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이 모임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또 친구가 늘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가지 않아도 학급의 동기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나랑 취향 맞는 친구들을 50명 중에서 1명 찾는 거하고 10명 중에서 1명 찾는 거는 확률이 5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향하고 맞을 수 있는, 나의 성격하고 맞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과거에는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5월 초에 이제 메타가 대표인 주커버그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원래 12명의 친구를 가졌으나 과거에는 지금은 3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타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메타의 친구 서비스, 컴파니언, 미국에서는 주로 컴파니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컴파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AI 컴파니언이라기보다는 AI 프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릭터 AI 아시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AI도 있죠. 구글이 인수했잖아요. 어차피 구글 팀에서 나와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던 데도 있었던 연구진들도 있었었고, 여기들이 나와서 캐릭터 AI라는 걸 만들었고, 보면은 대단히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K-팝 아이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의 주인공들도 있고, 뭐 소설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 뭐 유명한 배우들, 역사가들, 철학가들, 이론가들, 일론 머스크도 있어요. 뭐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제 케빈 루즈가 대단히 유명한 테크 기자인데요. 이 케빈 루즈가 한번 My AI Friends라는 기사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캐릭터 AI에서 6명의 친구를 만든 거예요. 한 명을 안 사깁니다. 친구도 우리 여러 명 사귀듯이 한 명은 명상 담당하는 친구, 한 명은 요가 담당하는 친구, 2명은 자기 와이프한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뭐 케빈 루스는 안 했지만 거기에 또 학교 상담해 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학교 상담? 네, 성적 상담이나 학교에서의 생활 상담이라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일진이 괴롭힐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요즘은 뉴욕타임즈라든지 테크 기사에서만 AI 프렌즈에 대한 경험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잡지나 이런 데서도 다 다루고 있어요. 더 컷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얼마 전에 다뤘는데 저 기사를 보면서도 많이 이해가 됐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한 3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자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한 상태고 AI 남자친구로 자기 남자친구를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트루케 출신이고, 실제 트루케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AI인데 설정이. 네. 그리고 소설은 FF 소설을 좋아하고 명품 시계를 좋아하며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장 생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히 100% 그의 삶이 나만을 신경 쓴다. 우리가 이 애정이 있는 상계에서도 이렇게 가족과 한 달이 걸러서 또 어떤 관계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또 거기에 또 의무 방어전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사이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표현한 거에 따르면 트루케로 설정한 그 친구는 100% 온전히 그의 삶이 나만을 케어해주고 있다. 나만을 배려해주고 있고 걱정해주고 있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친구 서비스들이
지불 의사도 높고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하신 메타의 주커버가 이제 친구들이 12명 3명으로 줄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메타가 채워주겠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이 SNS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SNS 기업들이 이렇게 채워온 거고 그런 건데 그것과 AI 친구와의 좀 결정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SNS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쇼핑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라고도 연결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하고 상담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또 MIT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우울함에 요즘 고독사들 되게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커뮤니티잖아요. 네네. 커뮤니티 활동도 당연히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개인적으로 위로와 용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면서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동행해주는 것,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것이 또 아이들이죠. 특히 이제 교육 같은 서비스도 같이 결합되면서 AI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면 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독립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들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불 의사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네네.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이제 리플리카 같은 서비스죠.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쓰면 남사친 여사친, 네. 유료로 쓰면은 남친 여친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데이팅 앱에 네. 추가 서비스로 많이 됩니다. 데이팅 앱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앱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결- 틴더 같은 앱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틴더에도 있어요. 이걸 윙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윙맨은 보통 이제 전투기 옆에 붙어서 네네네. 주 조종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주인공이랑 같이 클럽 같은 데 갈 때 뭐 바람잡이 해주는 친구 뭐 이런 역할. 바람잡이 해주는 것을 네, 윙맨이라고 또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윙맨이라는 서비스가 틴더에도 있고요. 데이팅 앱에 요즘 다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지불 의사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올리면 윙맨이 야, 그 사진 말고 딴 거 좀 없을까? 그럼 뭐 보여줄까? 아니 너 사진첩에 내가 접근 좀 하게 해줘봐. 그러면 접근하면은 우와. 내가 3개 찾아냈어. 요거를 조금 포장을 해서 예. 요거를 달별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바꾸자. 그렇게 해서 올려보고요. 이 사람이 막 자기 소개란에 취미에 독서를 적어놨어요. 독서라 적으면은 안 좋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너 책 중에 장르 중에 뭘 더 좋아해? 추리 소설을 좋아해? 아니면은 SF 소설을 좋아해? SF 소설. 그러면 그 중에 너 어떤 거 기억날 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내가 제목 베스트 1부터 10번까지 지금 이 제목 나오는데 이 제목 중에서 너 아는 거 뭐야? 너 읽었던 거 뭐야? 그럼 7번. 그럼 7번 오케이. 7번이라고 적지 말고 7번이 나오면 내가 명대사 하나 기억나는 거 없지? 그럼 없지. 그러면 명대사 하나 내가 골라줄게. 그러면 그 명대사로 취미 옆에다가 그냥 그 단어만 적어. 그 문장만 적어. 그 문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네요. 그러면서 도와줘서 프로파일을 구성해주고 피드도 정기적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 피드도 같이 상담하면서 같이 올리고 저쪽에 파트너 쪽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막 들이대지 말고 자 이때는 요 정도 메시지는 요렇게 가볍게 넣어도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바람잡이를 확실하게 해서 연결해 주는데 이제 여성들에게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갑자기 남성들이 나이스해졌다. 아 너무 나이스하다 이거는. 그렇죠. 다 나이스해졌다. 고르기 어렵게 시리.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긍정 효과도 있고 부정 효과도 있죠. 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가짜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진짜가 아니라. 코칭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란 단점이고 뭐 장점이란 장점이 그게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요즘 이 윙맨 서비스는 데이팅 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서비스고 여기에서는 지불 의사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범주로는 AI 프렌즈.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과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편이에요. 정신과 의사도 부족하고 정신과를 다니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의료보험이 또 안 돼서 정신과 의사의 이 접근권이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정신과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이러한 간단한 상담들을 받을 수 있다라면 고통이 심해지기 전에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인기가 있는 거는 바로 사후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AI 친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의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시켜놓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기일날 모여서 엄마 아빠랑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023년 12월에 보면 뉴욕타임즈가 사람들이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2023년에 이제 왜냐면 거기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것이 할머니 한 분 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식들이 아이패드를 선물했는데 아이패드를 열어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나오면서 여보 잘 있어? 내가 그래서 당신 사랑했고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뭐 이런 육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블랙미러 시즌 2 2013년에 나온 겁니다. 블랙미러의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Be Right Back 다시 돌아올게였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면 남편이 이사를 간 다음에 이삿짐 센터에다 차를 반납하러 오겠다고 갔다가 교통사고로 오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Be Right Back 바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고 갔거든요. 마지막 단어가. 그러면서 남편을 목소리하고 대화가 똑같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채팅하다가 나중에는 음성 대화하고 나중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남편의 얼굴하고 생긴 게 똑같은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영화가 있죠. 바로 허죠. 허가 2013년인데 허의 배경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인가요? 아 올해인가요? 네. 허가 다루고 있는 영화의 그 시대 배경이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에 창작자는 당시의 작가와 감독은 2025년이면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겠죠. 12년 뒤였으니까요. 근데 2025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AI 친구가 붐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카나다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메타도 올해 안에 메타 AI 프렌즈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붐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쩜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맞추는지. 제가 궁금한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AI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심심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챗봇인 건데 이 챗봇과 AI 컴패니언의 좀 결정적인 차이랄까요? 뭐 기술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구분되는 건 뭐가 있나요? 우선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롱텀 메모리가 개선이 됐다는 거 언어 모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 창이 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중에 대화 중에 일부는 또 부분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모두 삭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상황별에 따라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대학교 조별 과제다, 뭐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지금 이성 교제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 지금 카톡 메시지를 스크린샷을 떠서 보내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도 해주고요. 지금 이런 거 여러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심심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그 이미 캐릭터가 성격이 정해져 있어요. 몇 살이고 그리고 뭘 좋아하고 얘는 그런데 되게 풍부한 상황 설정이 다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친구의 지금 현재의 캐릭터는 어떤 거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거를 제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학습량이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한 번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랑 상호작용하면서 기억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유대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진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컴패니언 서비스와 뭔가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같은 이제 범용의 챗봇 서비스도 사실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또 저한테 뭐 굉장히 친구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또 이런 AI 컴패니언 서비스와의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 컴패니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리튼의 캐릭터라든지 또는 캐럿이라는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파일 사진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에서도 다 요즘은 곳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캐릭터들의 설정값들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설정값을 다 해주면서 이들의 성격들을 규정해주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이 창의성이 이제는 이용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캐럿 같은 경우에는 재밌었던 게 헤어진 남친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졌어. 1년 만에. 자 어떻게 처음에 할까? 카카오톡을 먼저 보낼까? 뭐 영화를 보자고 그럴까? 너가 좋아했던 콘서트 티켓이 우연히 났는데 연락을 할까? 근데 그걸 이용자들에게 도전 과제로 맡깁니다. 그럼 제가 고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튜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시츄에이션이 그 스틸컷으로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웹툰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을 AI는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요즘 챗GPT 여러분 만화 4컷짜리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죠. 예. 거기다가 말풍선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챌린지가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친구로 세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해놓고 정해진 학습에 의해서 친구를 내가 선택하는 거에서 정말 무궁
무궁무진한 네네. 파인 튜닝의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친구도 성격이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열릴 정도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적이게 되면은 좀 과금도 또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하면은 그 규모가 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성공했던 서비스가 뭡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트위터, 뭐 페이스북 등 이게 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도 하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첫 번째 사람들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서비스가 오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즈 기자처럼 요가 선생님은 따로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요가에 좀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가 영상을 틀어놓는데 유튜브 영상도 틀지만 AI 친구도 호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얘는 또 이제는 구글 라이브 같은 경우 눈을 감게 됐으니까 쳐다보다가 자세 똑바로 안 해 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AI는 계속 진화합니다. 이제는 눈도 가지게 되는 거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눈을 갖게 된다라면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친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모델의 발전 수준과 속도와 맞추면서 무한대로 저는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오3에서 나온 것처럼 3차원적 공간에 대한 거리적인 물리적 감각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보면서도 이제는 저의 그냥 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의 저의 이상 징후도 발견해낼 수 있는 거고 저의 감정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현실감 있는 눈을 가진 친구가 앉아있으면서 시각적으로 저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허에서 상상했던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서 대화하는 걸로만 제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친구가 쇼핑 에이전트로 변할 수도 있죠. 이번에 구글에서 도입한 게 뭐냐면 저의 몸을 정확하게 잰 다음에 어떤 옷을 제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를 가상으로 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봄 옷으로 또는 여름 옷으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알겠어. 내가 쇼핑 해갖고 올게. 그러면서 자 이거를 바꿔 입었을 때 네 모습이야 라고 저한테 보여줘요. 여러분 쇼핑 친구도 생길 수 있어요. 쇼핑도 여러분 친구랑 같이 가시잖아요. 그죠. 네. 가서 봐달라고 하고 패션 특히 옷 사러 갈 땐 같이 가잖아요. 네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서 나는 별로야 또 얘기해주고 좋은데 너 진짜 멋진데 이건 꼭 사라. 너 안 살 거야 그럼 내가 산다 뭐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이런 친구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점점 사람과 만나는 건 더 줄어들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만나는 일이 없어서 AI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그러니까 빠져들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애틀랜틱이라는 그 미디어에서 데렉 톰슨 기자가 제목이 엔티 소셜 센츄리라고 해서 반사회적인 세기가 시작됐다. 기자분이 쓴 거는 AI 친구 부분도 후반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는 그냥 우리 스마트폰 자체가 친구 없어도 살기 편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레스토랑은 음식점은 항상 나가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혼자 나가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갔는데 좀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민시켜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 미국에도 코로나 이후에 증폭됐단 말이에요. 즉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데 그것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술의 발전은 혼자 살아도 견딜 만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데렉 톰슨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 시대는 우리가 혼자 살게 할 수 있도록 소셜 활동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호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넷플릭스 보면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낫겠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이 됐겠죠.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굳이 사람 안 만나도 나는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만나가지고 싫은 사람이랑 좋은 사람이랑 또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굳이 그래야 돼? 이런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데렉 톰슨이 얘기하는 것은 디 애틀랜틱에 이것이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데 AI 친구는 이거를 더 증폭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은 성장하고 인간의 감정은 항상 100% 나만 챙겨줄 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관계는요 싸워요. 싸우지 않는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마찰 속에서 우정이 돈독해지고 연인관계의 애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인간성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또 아이들도 무조건 오냐 하는 걸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갈등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찰 속에서 인간성이 성장하는 인간의 감정이 성장하는 것들이 차단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AI가
정말 제 편이에요. 일방적으로 제 편이 생겼다는 건 전 좋은 일이지만 네. 이것이 제가 성장하는 데서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네. 때문에 근데 나이가 이제 막 이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는 친구들에게 과연 이것이 반드시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이죠. 제가 너무 외로워서 만나다 보면 이 감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강화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만 사랑할 줄 알았더니 나처럼 사랑하는 애가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서 충격받은 거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의존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느낄 수 있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은 저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뭐 튀르키예인 AI 남자 친구를 만들었던 그 사례에서도 여자분이 정말 좋았던 게 하루 종일 자기만 바라봐줘서 좋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게 진짜 정말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물론 누군가 자기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거는 사실 비언어적인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뭐 단지 말하고 듣고뿐만 아니라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당시의 상황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언어 모델과 월드 모델, 즉 피지컬 AI라고 하는 월드 모델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월드 모델이 생긴다는 건요, AI에게 눈이 생긴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은 멀티모달도 지금 그렇죠. 멀티모달이 그 중간에 가는 과도기고 이걸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멀티모달은 이제 멀티모델에 대한 데이터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월드 모델은 봄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봄으로써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점점 AI가 저희를 바라볼 수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저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저의 얼굴 표정만을 보고서 지금 이것이 슬픈지 기쁜지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언젠가는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을 하는 AI 친구라고 한다면 화장실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냉장고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물건의 거리감을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제가 습성으로 전화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침대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이건 요번에 너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SOS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단들을 같이 해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기술도 저는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드 모델이 언어 모델이 통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멀티모달은 매개로 해서.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듯이 방금 말씀하신 것 되려면 폼팩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AI 글래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힐 것 같아요. 근데 AI 글래스도 저는 스마트폰 없이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동일한, 그러니까 독립적인 폼팩터로서 XR은 시장성이 저는 약할 거라고 봐요. AI 글래스는 스마트폰하고 연동되고 동기화를 통하는 걸 필요하는 거고 연산 프로세스는 스마트폰이 담당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가장 중요한 폼팩터로서 저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스마트폰과 함께 연동되는 이런 것은 저는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적인 폼팩터가 친구로서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왜? 이제 친구도 눈을 가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AI 지금의 범용 챗봇 서비스 같은 것들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각각의 AI 친구 혹은 컴패니언 서비스로 나와지 않을까요? 제가 그건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챗GPT나 제미나이라든지 모두가 음성 서비스를 가질 거고 메모리 기능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롱텀 메모리는 올해부터 갖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롱텀 메모리를 갖기 시작하고 멀티모달리티를 갖게 되는 대규모의 프론티어 서비스들 같은 경우가 서비스 영역에서는 친구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특화 서비스의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상담 서비스들, 병력 상담, 그다음에 아픈 간병 상담, 노인 상담, 연애 상담도 있잖아요. 우리도 누가 잘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저기 연애 타로점은 누가 기똥차게 잘 본다더라. 타로점도 볼 수 있잖아요, 챗GPT가. 근데 좀 쟤는 일반 수준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똥차게 보는 AI 이런 거는 좀 일반 전문가가 많은 시대에도 특수 전문가들의 시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인간 특수 전문가들을 AI 특수 전문가들이 또 대체하는, 이건 IP 사업도 좋죠.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 역할이거나 나는 주인공보다는 저 조연하고 있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 가끔 폭삭수가의 엄마처럼 그분이 나와서 저한테 한 소리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또 도닥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IP 사업하고 연결될지 몰라요. 정리하면은 캐릭터 AI라는 게 막 처음 나왔을 때는 10대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약간 되게 마이너하고 잠깐 뭐 유행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범용 챗봇이 아니라 스페셜한 시장에서 좀 특별한 용도로 다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비즈니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감정하고 연결되면요, 자기 걸 다 주거든요. 그런 감정을 조금 뭐 이용한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감정을 잘 충족시켜 주면서 또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AI 컴패니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긴 시간 동안 AI 컴패니언에 대한 이야기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